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72페이지 중간이죠. 제2절 물권의 종류에서 1, 물권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185조가 나오는 책 한번 읽어볼게요.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 185조를 우리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간단하게 개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권 법정주의가 뭐냐? 물권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권은 법에서 정하는 것만 인정된다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개념인데 우리 민법 185조는 법률과 관습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뭐 하는 거죠? 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가 되는 거죠. 일단 규제 볼게요. 자, 의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물권 법정주의에 뭐가 나옵니까? 인정 근거가 나와요. 일단 1번은 현대적 존재 이유고 2번은 연역적 존재입니다. 연역적 존재 이유부터 보시면 2번 본권적 물권 관계의 부활 방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럽이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중세 봉건 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뭐가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집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뭐 공작이다, 백작이다, 뭐 자작이다고 하는 귀족들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고요.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시민사회는 근대사회죠. 이때는 시민계급이 사회의 뭐죠?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과거 봉건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폐지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을 거죠. 구체적으로 안 되는 권리를 나열하는 방법. 요건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솔직히 봉건 귀족 사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걔네들 왠지 뭐 이렇게 세 보이고 그렇지만은, 걔네 세지도 않아요. 거의 뭐죠? 야수 같은 놈들이고, 실제로 이제 봉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초약권이라는 권리도 있어요. 초약권. 이게 뭐냐면, 마을 동네 처녀가 결혼하면은 귀족이 첫째 날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첫날밤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요? 귀족하고. 그래서 귀족권이 첫째 날밤을 가질 수 있다 해서 뭐죠? 초약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엽기적인 권리까지 인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요, 농노나 이런 여자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재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냐면 자꾸 이 농노들이 새끼를 까야, 애를 많이 낳아야 자기의 재산이 뭐죠? 증식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임신시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초약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나실 텐데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 있었죠. 미국 흑인 노예분이 자기의 조상들을 찾아가는 다큐 형식의 영화인데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거기 보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인공의 할아버지인가요? 할머니인가 보다. 증조 할머니인가. 할머니가 백인 노예 주인한테 이렇게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왜 그런 짓을 하게 되냐면 노예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노예가 뭘 낳아야지만요. 새끼를 낳아야지만 재산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 노예들이 자꾸 뭐예요? 여성
흑인 노예들을 막 겁탈하고 막 간음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우리하고 좀 의식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노예가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신이 생활 때 그런 의식도 없었고요. 얘네들은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자기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이상한 권리들을 뭐 할 필요가 있었어요? 폐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폐지하느냐? 안 되는 것을 나열하는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되는 것만 규정을 하고 그것이 아니면 나머지 것을 싸그리 싹 금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민혁명사에서는 뭘 선택하냐면 두 번째 걸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상한 게 많으니까. 이상한 게 많으니까는 짜잘이 안 된다를 규정할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것은 싹 안 된다는 의미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인 거예요. 따라서 물권과 같은 권리는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물권 법정주의가 인정이 됐고요.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는 결국은 2번 봉건적 물권관계나 신분관계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것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2번과 같은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럼 현재 왜 물권 법정주의를 인정하느냐? 1번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공시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등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권 법정주의는 왜 현재도 인정하고 있냐면요. 공시방법, 등기부의 운영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등기소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제도가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물권이 1000개다. 통계청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러면 1000개나 되는 물권을 등기부에 다 기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부라는 제한된 공적 장부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권의 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현대적 의미의 물권 법정주의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등기부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민법 제 185조 해석해서 나와 있죠. 그죠? 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만을 말하냐면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것으로는 물권을 정할 수가 없어요. 물권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만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해되시는 게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민법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서는 뭐 중개사법이다, 공법이다, 공시법 보면 법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시행령도 배우시고 시행규칙도 배우셨죠. 시행령이 뭐예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뭐예요? 장관령이거든요. 근데 왜 민법 시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없어서 안 했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르면 물권은 무엇만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나 장관령인 시행규칙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물권법정주에서 법은 뭐만을 말하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법률로는 해놓고 장관령, 대통령령으로는 안 되는데 무엇은요? 관습법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죠. 그죠? 이상한 말이죠. 왜 그랬느냐?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 특기가 뭐예요? 노는 거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죠. 그죠? 맨날 싸우고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해요? 막 여론이 들끓으면 민생을 챙긴다고 해가지고 시장 같은 데서 어묵 몇 개 먹고, 그죠? 지들끼리 모여서 오찬에도 꼭 뭐예요? 밥 먹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맨날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다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현실과 법 간의 뭐죠? 괴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실과 법 간의 괴리 현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물건의 개념을 말씀드렸을 때 뭐 냉기다, 온기다, 전기도 물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런 것까지 물건인가?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음악 듣고 싶으면 CD 사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건 물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 그럽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받아요? 다운받잖아요. 그죠? 그죠? 뭐 리니지 같은 것,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뭐 갑옷이다, 방패다 이런 아이템 같은 것도 뭐 몇백만 원 주고 막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법적으로 물건인가요? 자, 물건이 뭐였습니까?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에요. 컴퓨터 파일이나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명백히 유체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자연력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가 아닌 거예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요, 막 불법 다운받는다, 훔쳐가기도 하고요. 또 돈 받고 뭐예요? 거래도 하고 또 그것을 뭐죠? 재산 축적의 방식으로도 막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률이 아직 현실을 뭐하고 있는 거죠?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새롭게 간습법이나 간습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과거에도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민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았는데 맨날 뭐 하느라고요? 싸움박질하고 뭐 탈당했다 뭐 했다 막 이러느라고 뭐 법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아무튼 법률과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교재 보시면 가 대등적 효력설이 나와 있고 나번 보충적 효력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과 간섭의 효력이 대등한 거다. 이게 뭐예요? 대등적 효력설. 아니다. 법률이 더 세고 간섭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인 거다. 이게 뭐예요? 보충적 효력설이고요.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섭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이 생긴다면 기존에 있던 간섭법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보충적 효력설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창설하지 못한다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을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간섭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법률과 간섭법이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강제된다는 말은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종류가 강제되고 내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만약에 물권법정주에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법은 대부분이 뭐예요? 강행 규정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물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 의한 물권의 종류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종류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민법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특히 우측에 보시면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은 뭐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민법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면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법률 중에서도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와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만 신경 쓰면 되는데요. 좌측 중간에 보시면 박스로 나와 있죠. 민법은 물권을 일단 둘로 나누고 있죠.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개념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요.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요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생각을 좀 해보죠. 제가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 주고 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인정되는 거죠?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요 점유권과 본권을 혼동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물권은 우리가 뭐죠?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본권이고 뭐예요? 소유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세히 또 우리가 점유권 할 때 배워야죠.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되려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세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에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한 물권이고요.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이 뭐예요? 용익 물권이고요.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권이 뭐가 돼요? 담보 물권이 되는 거죠.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만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해 안 되는 분이 계실 거 말씀드리는데 담보 물권은 처분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뭘 설정했냐면 담보 물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제 아파트를 은행 직원들이 사용 수익하나요? 아니죠.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들이 뭐하러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안 갚으면 제 아파트를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사용 수익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갚으면 경매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처분 권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것이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상 물권이 총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는 거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간습법상 물권이 나와 있는데 일단 분묘기지권은 간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뭔지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간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란 말이 나오고 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간습법상 물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하나 더 메모할 거예요. 세 번째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적었냐면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8개하고 3개니까 11개만 물권이고요. 다른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의 종류를 정하는데 법률에서 몇 가지요? 8가지. 관습법에 의해서 몇 가지요? 3가지. 뭐죠? 11가지만 물권이고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뭔가 낯선 게 나오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이 뭐가 아닌 거예요? 물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자, 176페이지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죠?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죠. 물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어떤 물건이어야 돼요? 현존하는 물건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고요. 법원이라는 말은 법에 연원해가지고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물권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물권법의 뭐죠?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법률과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맞아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견해가 있다라는 말은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우리 민법은요,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거의 뭐 인류가 등장한 때부터 생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가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견해가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견해가 일치된다는 지문은 10중 8구 X예요. 견해가 대립된다는 지문은 무조건 뭐죠? 맞는 지문이고 요 4번 지문처럼 요러요러한 견해가 있다는 지문은 무조건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요 4번요. 이게 뭐냐면 대등적 효력설이에요.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는 거죠. 5번 물권이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는 지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제3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민법에서 말하는 우선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중간 하단에 2번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을 다른 말로 하면 물권 상호 간의 우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 말은 물권이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물권끼리는 우열,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채권은 우열, 순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선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라는 의미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측의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나중에 그 아파트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면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이 늦죠? 근데 이 집에 이제 살아야 될 사람은,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채권이 예외적으로 물권에 대해서 우선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특별볼 문제고 나중에 볼 문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채권과 물권은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넘겨보시면 이제 3. 물권적 추모권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